뭐 쉬운 일 없죠. 정말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세금 같은 거, 이거를 안 내면은 그 단어를 뭐라고 그러죠? 체납이라고 그러죠, 체납. 그죠? 우리는 그거하고 달랐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갖다 바치는 거죠. 갖다 바치는 것은 체납이 아니고 뭐예요? 차이예요,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는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체납입니다. 체납. 네, 참고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정말 폐선지 정비 사업 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예요? 용어, 절차, 시행 방법 등이 말이에요. 정말 어렵고 난해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정비사업의 토지 소유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가 다 달릅죠? 혼자 하는, 여기서 조율하는 일입니다. 또 현찰로, 현금으로 기부 체납하거나 현물로 기부 체납할 때 이거 정말 두세 사람 조율하는 것도 실제 해보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뭐 저거 볼 것 없이 저 손 한번 쳐다보시죠. 그냥 아주 우리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상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할 거냐? 돈으로 낼 거냐? 아니면 현물, 땅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서 땅하고 공원 조성해서 이렇게 현물로 낼 거냐? 아니면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일부는 현물로 낼 수 있고 세 가지 경우 있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주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왜 내가 창고를 지은 거 그게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단은 밀집훼손지라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창고 부지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삐뚤빼뚤되고 또 뭐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창고 부지가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이렇게 포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비훼손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훼손지인 경우만 할 수 있고 그게 안 돼서 비훼손지도 끌어다 쓸 수 있죠. 30% 내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요. 그거를 밀집훼손지라고 해요. 두 개를 합쳐서. 그런데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 저기 떡떡 떨어져 있어. 하나의 독립적으로 3,000제곱미터가 안 돼. 그런 걸 우리는 떨어져 있다고 해서 흩어진 훼손지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또 다를 거 아니야. 아까. 현찰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밀집훼손지만 할 거냐,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할 거냐, 비훼손지를 포함할 거냐.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유, 내가 지금 나중에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우선은 나는 세입자 관계도 그렇고 내 사업상 관계도 그렇고 나는 우선은 그냥 쓸래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건물 그대로 전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초에 이 구리시 같은 데는 법에는 시행령에는 뭡니까? 이런 동식물 시설들을 높이를 얼마로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만들어 놔서 구리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구리시 조례에 딱 들어가보니까 야 가장자리 높이는 이제 측거죠. 몇 미터입니까? 4미터로 해라. 가운데 높이는 얼마까지? 5.5미터로 해라.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뭐 농산물 창고로 쓰든 뭐를 쓰든 간에 너무 얕아. 그죠?
그래서 내가 불법이지만 올렸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쓰더라도 증축을 할 수 있죠. 왜? 이건 정식적으로 보면 그때는 4.4m 내지 5.5m지만 이번에 바뀌면 얼마까지 높이를 질 수 있어요? 10m까지 질 수 있잖아요. 이런 계산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신축으로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건 요거 하나의 바운더리 3,000제곱미터입니다. 907평입니까? 계산해 보면 예, 요거 이제 하나의 이제 사업 구역으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건 나 혼자일 수도 있죠. 혹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둘, 셋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나 혼자일 경우가 있고 둘 이상인 경우에 합의가 된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는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겠죠.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전부 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모두 무슨 얘기입니까? 돈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게 조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경우의 수를 전부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세월력을 끝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수를 전부 뽑아가지고 A 경우, B 경우 이렇게 갖다 대입시켜 봤더니 여러분 몇 개요? 200개요. 200개 경우의 수가. 그럼 200개를 다 자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를 뽑아서 자 선생님 해보니 요렇게 요 경우는 요렇고 요 경우는 이렇고 요 경우는 이래서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를 쫙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이 표가 이게 200가지예요.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쓰는 것이 한 100가지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요. 말씀드린 그런 경우의 수 쭉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현물인 경우입니다. 예, 현물인 경우예요. 또 세 번째 이 경우의 수가 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금 플러스 현물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서 지자체에서 이 경우 안 된다 하기는 쉽습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복잡해지니까 지금도 뭐 너무 복잡한데 그러나 법에서 현금 플러스 현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 전체를 2명 이상의 산술 평균을 낸 평균 가액 사업부지에 30분의 70입니다. 42.8%입니다. 플러스 뭡니까? 공원 조성비를 기부 체납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히 도로가 포함이 된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뺀다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현금 플러스 현물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든 이 경우의 수를 다 충족을 해서 이거를 전부 뽑아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